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라디오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복이 한가득 찾아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8배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슬아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제 딸 지은이는 35살이고 결혼한 지는 벌써 7년이 됐어요. 사위 민수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참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딸이 데려왔을 때 어머님, 제가 지은이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였거든요. 손녀 서연이는 이제 5살입니다.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쁜 우리 손녀. 그런데 요즘 들어 서연이의 행동이 점점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을 때린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집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사위의 육아 방식이었어요. 민수는 서연이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유롭게 키워야 해요. 혼내면 아이의 자존감이 상처받는다고요. 이게 사위의 지론이었어요. 딸 지은이도 남편 말에 동조하면서 서연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식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네 가족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남편은 마침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어서 외출한 상태였고 저 혼자 딸네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이가 오자마자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할머니 집에서는 조용히 해야지. 아래층에 방해된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서연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어요. 소파 위로 올라가서 점프를 하고 TV 앞을 가로막으며 춤을 추고 딸과 사위는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서연이 좀 말려. 저러다 다치겠다. 엄마, 괜찮아요. 애가 신나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놔두면 저절로 조용해져요. 딸의 대답에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제 손녀니까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아 나르는데 갑자기 아야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거실로 나가보니 서연이가 할아버지 사진이 걸려있던 액자를 떨어뜨려 깨뜨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정강이를 잇는 힘껏 걷어찬 거예요. 순간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살 아이의 발길질이라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게다가 그 액자는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유품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자수작품을 액자로 만든 건데, 서연아,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한테 발길질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증조할머니 물건이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서연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싫어. 할머니 미워. 라고 소리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리자마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소파에서 느긋하게 휴대폰만 보던 사위 민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서연이에게 달려갔어요. 서연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할머니가 나한테 소리 질렀어. 흑흑. 서연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빠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서연이를 달래더니 저를 쏘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눈빛이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시면 어떡합니까? 민수야,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나를 걷어차고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민수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애가 5살이에요. 5살. 그 나이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른이 큰 소리로 혼을 내면 아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요즘 그렇게 훈육하는 사람 없어요. 민수야, 나도 참으려고 했어. 그런데 서연이가 증조할머니 유품을 깨뜨리고 나한테 발길질까지 했단 말이야. 이건 잘못된 행동이잖니. 혼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옆에서 딸 지은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민수 말이 맞아요. 요즘은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이해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엄마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구식? 제가 구식이라고요? 저는 딸을 그렇게 키워서 멀쩡하게 성인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구식이라는 겁니까? 지은아, 내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 엄마가 혼냈잖니. 그래서 내가 바르게 컸고, 그래서 전 엄마한테 상처받았어요. 어렸을 때 혼나던 기억이 지금도 트라우마예요. 전 제 딸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트라우마? 제가 딸에게 트라우마를 줬다고요? 저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웠는데. 지은아, 엄마가 언제 널. 됐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갈게요. 서연이 마음이 상했으니까 더 있기 힘들 것 같아요. 민수는 아직도 울고 있는 서연이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으면서 한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터 어머님 교육관이 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이도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많이 혼나서 자존감이 낮거든요. 그래서 전 서연이만큼은 절대 그렇게 안 키울 겁니다. 앞으로 서연이 교육에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뭐라고? 내가 지은이를. 가요, 여보. 딸이 사위의 팔을 잡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깨진 액자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제 정강이는 아직도 욱신거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깨진 유리 조각을 줍고 있었어요. 눈물이 자꾸 흘러서 조각들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이 액자는 왜 깨졌고?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니 결국 화를 냈어요. 당장 전화해. 사위 녀석이 장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딸이랑 사이만 나빠져.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손녀가 할머니 걷어찼으면 당연히 혼내야지. 하지만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딸네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진정하고 다시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엄마야. 저번 일은 엄마가 좀 과했던 것 같아. 미안해. 서연이 괜찮니? 엄마,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서연이한테 하셔야죠. 근데 당분간 서연이 안 데리고 갈 거예요. 민수가 엄마 만나면 서연이한테 안 좋을 것 같대요. 지은아, 그게 무슨. 엄마, 전 남편 편이에요. 엄마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전 제 가정이 우선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부터 딸과의 연락이 뚝 끊겼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손녀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영상 통화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안 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그냥 우리끼리 살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구는 거야라고 했지만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손녀가 할머니를 걷어차는 걸 혼낸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딸에게서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 일요일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반가운 마음에 그래, 가마.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딸은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는 짧은 답만 보냈습니다. 일요일이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과일과 반찬을 잔뜩 싸서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녀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사위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웃지도 않고 무뚝뚝하게 들어오세요라고만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딸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방에서 놀고 있어요. 딸의 대답이 차가웠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앉으세요. 민수가 저희를 소파에 앉히더니 자기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우리 대 너희 같은 구도였어요. 오늘 부른 이유가 뭐니?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 오늘 부른 건 중요한 결정을 말씀드리려고요. 민수가 딸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저희 이민 가기로 했어요. 뭐? 민수가 회사에서 캐나다 지사로 발령받았어요. 3년 계약인데 저희는 거기서 정착할 생각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민? 캐나다? 갑자기?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민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사실 민수가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발령이 확정된 거고요. 그럼 우리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이런 큰일을 말씀드려봤자 반대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된 다음에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은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너희 부모인데 이민 가는 걸 결정해놓고 통보만 하면 돼?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민? 무슨 고민을 했는데? 부모 생각은 했어, 안 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수가 잠시 멈칫하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저번 일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연이 교육관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요.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았어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민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희와 멀어지려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 엄마 아빠 때문에 이민을 간다는 거니?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요. 엄마, 저도 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엄마 아빠보다 남편과 딸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의 교육 방식이 너무 답답해요. 저 때도 그랬고 서연이한테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언제 널 맨날 혼내고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전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엄마랑 떨어져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서연이 때문에 자꾸 연락하게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싫어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멀리 떨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부담 안 갖고 살자고요. 지은아, 출국은 다음 달 15일이에요. 짐은 거의 다 쌌고 집도 정리 중이에요. 한 달, 딱 한 달 남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서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순간적으로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곧 민수가 서연이를 낚아챘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 할머니 지금 바쁘시대.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 서연아, 아빠 말 들어. 민수가 서연이를 안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이의 할머니, 라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출국 전에 한 번 더 뵐 수 있게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딸이 저희를 일으켜 세우며 현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걸었고 저는 딸의 팔을 붙잡았어요. 지은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엄마, 결정된 일이에요. 이미 회사도 다 처리됐고 서연이 학교도 정했어요. 그럼 서연이라도 한국에 두고 가면 안 돼? 엄마가 키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을 왜 두고 가요? 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국 전에 연락드릴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차에 타서도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딸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어. 사위한테 사과하러 가야겠어.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사과는 무슨. 여보, 딸을 잃고 싶지 않아. 손녀도 보고 싶고 내가 한 발 양보하면 되는 거잖아. 남편은 반대했지만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혼자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무슨 일로? 민수야,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들어가도 될까?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는 딸도 있었어요. 엄마, 왜 왔어요? 지은아, 민수야.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저는 두 사람 앞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번에 서연이 혼낸 일 내가 너무 과했어. 요즘 육아가 어떤지 내가 잘 몰랐던 거야. 미안해. 어머님, 그리고 민수야,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구식으로 생각했어. 앞으로는 너희 방식을 존중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민은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딸과 민수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엄마가 사과할게, 서연이한테도. 그러니까 제발. 이민만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날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서연이를 사랑하시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이민건도. 사실 제가 지은이를 설득한 면이 커요. 어머님과의 갈등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해버렸네요. 딸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너무 과하게 나간 것 같아요. 엄마가 저한테 트라우마 줬다고 말한 건 사실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화가 나서. 지은아. 근데 엄마, 이민은 진짜 가야 해요. 민수 커리어에도 중요한 기회고 저도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때문이 아니라 저희 선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 출국 전에 서연이 자주 보게 해줄 수 있니? 그럼요, 엄마. 그리고 캐나다 가서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화상통화로 얼굴도 보고요. 고마워. 그날부터 출국 전까지 저는 거의 매일 딸네 집에 갔습니다. 서연이와 시간을 보내고 딸과 대화하고 사위와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했어요. 출국 전날 저희 집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었어요. 서연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까르르 웃으며 놀았고 딸과 사위도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음식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캐나다 가면 엄마 음식 못 먹잖아. 걱정 마세요. 제가 배워갔으니까 만들어 먹을게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서연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저번에 소리 질러서 미안했어. 할머니가 잘못했어. 괜찮아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걷어차서 미안해요. 서연이가 제 목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서연아, 캐나다 가서도 할머니 잊지 마. 알았지? 네. 할머니, 영상통화 할 거예요. 맨날 할 거예요.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그날 밤 딸네 가족이 돌아간 후 남편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 글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너무 아쉬워. 손녀가 크는 걸 못 보잖아. 화상통화로라도 보면 되지. 요즘은 기술이 좋잖아.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 배웅 나갔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서연이가 저를 꽉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딸도 제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지은아. 캐나다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민수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많이 미숙했던 것 같아요. 캐나다 가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수야, 우리 딸 잘 부탁해. 네, 아버님.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딸네 가족은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 흔드는 서연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한 거야. 딸이 행복하면 된 거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딸네 가족이 캐나다로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딸 생각, 손녀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주말마다 놀러 오던 딸네 가족이 없으니 허전함이 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딸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서연이가 화면에 나타나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 나 여기 학교 다녀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대견하네. 영어도 배우고 있어? 네, 선생님이 내가 영어 잘한대요. 서연이는 캐나다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학교에서 그린 그림, 할로윈 때 입은 의상, 딸이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을 보며 저는 대리만족을 했어요. 딸의 표정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가 정말 좋아요. 서연이도 훨씬 건강해진 것 같고요. 그래, 엄마는 그저 너희가 행복하면 돼.
엄마,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숨막혔던 것 같아요.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엄마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요. 지은아, 근데 여기 와서는 그냥 저로 살 수 있어요. 민수랑도 훨씬 사이가 좋아졌고 서연이 육아도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다행이다. 엄마가 너무 간섭했던 것 같아.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 없어요. 그냥 제가 독립할 시기가 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딸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됐다는 걸 인정하게 됐거든요. 한편 민수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화상 통화할 때마다 민수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민수야. 너희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도 재미있고 지은이도 여기서 파트타임으로 일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네,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어 선생님 하고 있어요. 엄청 좋아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은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민수야, 저번 일은 아저씨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남편이 어느 날 화상통화에서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미숙했죠. 어머님께 너무 신뢰를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서연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잖아. 아저씨가 이해한다. 그날 화상통화가 끝난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 무슨 욕심? 딸내 가정에 우리 방식을 강요한 거. 손녀 교육에도 너무 간섭하려 했고, 이제는 놔줘야 할 때인 것 같아. 딸도 어른이고 사위도 나름의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우리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세대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우리 때는 이랬다. 우리 방식이 맞다. 그렇게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딸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희 여름에 한국 갈 거예요. 정말? 네. 민수가 휴가 내서 2주 정도 갈 수 있대요. 그때 뵐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딸내 가족이 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서연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도 사고 딸이 좋아하는 반찬도 미리 연습해서 만들어 봤어요. 드디어 딸내 가족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가서 서연이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이란. 할머니,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서연이는 6개월 사이에 키도 훨씬 크고 얼굴도 더 예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차분해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나 영어 할 수 있어요. 헐로, how are you? 와, 우리 서연이 영어 진짜 잘하네. 대단한데? 딸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훨씬 편안하고 밝아 보였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집에 와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냈더니 딸이 감탄했어요. 엄마,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알았어요? 알지. 엄만 다 알아. 많이 먹어. 식사하면서 캐나다 생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은 한국어 선생님 일이 너무 재미있다고 했고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승진도 했다고 했어요. 서연이는 학교 생활이 즐겁고 친구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캐나다가 제2의 고향 같아요. 그래, 잘 됐다.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날 밤 서연이가 저희 집에서 잤습니다. 손녀를 품에 안고 재우는데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이 순간을 그리워했는지.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나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맨날 화상통화로만 봐서 아쉬웠어요. 할머니도 그랬어. 우리 서연이. 서연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더니 딸과 사위,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저번에 서연이 일로 제가 너무 과민 반응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 어머님은 당연히 혼내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아니야, 민수야. 나도 좀 심했어. 요즘 육아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어머님, 근데 캐나다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서연이한테 무조건 자유를 주는 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응? 어머님 말씀대로 잘못된 행동은 알려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서연이가 친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면 확실하게 훈육하고 있어요.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민수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서연이가 캐나다 학교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서연이가 규칙을 안 지킨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한테 자유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할 선은 가르쳐야 한다는 걸.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였는데 제가 그걸 이해 못했던 거예요.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아,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트라우마 줬다고 말한 거,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 덕분에 바르게 자랐어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은아, 괜찮아. 엄마도 너무 간섭했던 것 같아.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모녀가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과 민수도 눈물을 훔쳤어요. 2주간의 휴가 동안 저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공원도 가고 맛집도 다니고 서연이와 함께 동물원에도 갔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딸네 부부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게 됐고 딸과 사위도 저희 세대의 경험을 인정하게 됐어요. 떠나기 전날 저녁 저는 서연이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서연아, 이거 할머니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뭐예요? 할머니가 손수 뜬 스웨터야. 캐나다는 춥다며? 이거 입고 따뜻하게 지내. 와, 예뻐요. 고마워요, 할머니. 서연이가 스웨터를 안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엄마 거. 딸에게도 손수 뜬 목도리를 줬어요. 엄마, 언제 이런 걸? 너희 오기 전에 틈틈이 만들었지. 캐나다에서 따뜻하게 입어라. 엄마 고마워요.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다음 날 다시 공항으로 배웅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엄마,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래, 너희도 건강해야 해. 서연이도 잘 키우고.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서연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화상통화 꼭 해요. 약속이에요.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맨날 전화할게. 딸네 가족이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정말 화해한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야 딸을 진짜 어른으로 인정하게 된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사위도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 서연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확실해. 응,
우리가 너무 우리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요즘 젊은 부모들의 육아 방식에 대한 특집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부모들은 권위적인 훈육보다는 아이와의 소통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적절한 훈육도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육아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세대마다 방식이 다르고 각자의 철학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무사히 도착했어요. 2주간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들어갔구나. 엄마도 행복했어. 우리 딸 사랑한다. 그리고 서연이 사진도 보내왔어요. 제가 만들어준 스웨터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니 남편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딸도 잘 키웠고 손녀도 잘 크고 있고. 맞아.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여보, 우리 내일 등산 갈까? 요즘 날씨 좋던데. 그래, 좋아. 오랜만에 우리 둘이 데이트하자.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저는 평화를 느꼈어요. 딸과의 갈등, 사위와의 마찰, 손녀를 보지 못하는 슬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저희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세대 차이를 인정하게 됐어요. 물론 아직도 손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도 사랑의 일부라는 걸 알아요. 일주일 후 딸에게서 화상 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깜짝 소식 있어요. 뭔데? 저희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대요. 민수가 본사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정말? 아직 확정은 아닌데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다시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아,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캐나다 생활 즐거워하던데. 엄마, 솔직히 고민이에요. 캐나다도 좋은데 한국도 그립거든요. 특히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래도 너희 삶이니까 너희가 결정해야지. 엄마는 뭐든 지지할게. 고마워요, 엄마. 민수랑 잘 상의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딸이 내년에 한국 올 수도 있대. 정말? 그거 좋은데. 근데 나는 딸이 진짜 원하는 걸 선택했으면 좋겠어. 우리 때문에 억지로 오는 건 아니었으면 해. 당신 많이 성숙해졌네. 그래야지. 이제 딸도 놔줘야 할 때야.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딸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예전에 나였다면 당장 오라고 졸랐을 텐데 이제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다. 손녀가 걷어차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되돌아보니 축복이었던 것 같다.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갈등했을 거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평생 품 안에 두는 게 아니라 결국 날아가도록 내보내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날갯짓을 믿고 지켜보는 것이라는 걸. 딸아, 내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한단다. 사랑한다, 내 딸.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처럼 저희 가족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놔주는 거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거라는 것을. 손녀가 저를 걷어찼던 그날, 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딸과의 진정한 이해, 사위와의 화해, 그리고 제 자신의 성장을. 이제 저는 평화롭습니다. 딸이 한국에 오든 캐나다에 있든, 손녀를 자주 보든 가끔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시간과 거리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아니, 사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겠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열린 거니까요. 여러분,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남편과 함께 저희만의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손녀의 웃는 얼굴을 화면으로 보며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도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갈등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그 갈등을 잘 풀어나가면 더 깊은 사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